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여러분 2024년 올 한 해 뭐 딱히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7월입니다. 여러분들 믿겨지시나요? 벌써 7월이라는 거? 저 뭐 반년간 한 게 없거든요. 그저 선배님들과 이 방송을 통해서 소통했을 뿐 그 외에 딱히 뭔가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벌써 2024년도 절반을 지났다.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7월이라는 건 또 무슨 얘기냐? 이제 휴가철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더운 날씨에 물론 뭐 장마 피해 조심하셔야겠습니다만 선배님들 좀 휴가 계획 세우셨는지 아니면 좀 이른 휴가 다녀오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한 3일 전에 강원도 양양에 잠깐 갔다 왔었는데 바다를 제대로 보진 못했지만 역시 양양의 막국수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조금 이른 조금 짧은 휴가를 그렇게 보내고 왔는데요. 선배님들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시는 게스트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스트분은 과연 올 여름 휴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퓨리오사 에피소드 이후에 무려 한 달 반 만에 또 재출연을 해주신 우리 표표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정동 탈주범 표표입니다. 선배님들 오랜만이에요. 한 달 반이나 지났어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신 거예요? 불러주든가 당신이. 이 양반 웃기는 양반이네. 지가 안 불러놓고서. 허허. 일단 손가락질부터 하고 보는 우리 대한민국 문화.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본인이 어떻게 하셔놓고 박상현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저요? 왜 저? 네. 손가락질은 당신이 했는데 왜 내 이름을 붙여? 어쨌든 뭐 한 달 반 만에 돌아와 주셨는데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더웠잖아요. 제가 알기로 또 굉장히 더위에 취약한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여름 휴가는 좀 다녀오셨나요? 더위에 취약한 걸로 따지자면 사실 아마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는 사람 중에 거의 1%에 가까운 상위 1%의 삶. 상위 1%. 제가 또 상위 1% 뭔지 뭐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으시죠? 제가 그 머리 둘레가 상위 1%입니다. 혹시 그 군대 다녀오셨죠? 네네. 그 방탄헬멧 치수가 방탄헬멧은 저는 이제 쓰면은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팠고요. 베레모. 네, 베레모가 저는 63호 썼습니다. 63호 상위 1%의 삶. 1%보다 높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600명 중에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0.1%의 삶. That's your life. 대단한. 그거 어디서 나왔던 거지? 최근에 카브리올레라는 영화에서. 맞아, 네, 카브리올레. That's your life. 저요 또 이제 이렇게 선배님들 앞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됐었는데요. 또 이제 우리 루루님, 저 루루 게스트로 배우님. 나와주시는 루루님. 네, 루루 배우님 그리고 이제 금세록 배우님.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도 역시 이제 시사회에서 봤었는데 너무 멋진 연기 선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기서 카브리올레 시사회 후기를 또 이렇게 살포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얘기를 또 많이 하셨으니까 또 많은 얘기를 또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역시 또 저희 이제 또 원래 새우가 아니지. 새우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새우가 굽을 건 허리밖에 없지 않나요? 새우 등 터진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안 좋은 속담이잖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네. 또 저희 이제 친구들과 동료들 안에서 이런 경사가 있기 때문에 또 저도 더 많이 힘내서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도 축하드립니다. 또 배우님이시기 때문에 어쨌든 뭐 루루님의 출연작이죠. 카브리올레 그 영화 관련해서는 저희가 에피소드 리뷰 따로 했으니까요. 거기 또 이제 비록 전화 연결이긴 하지만 금세록 배우님도 전화 연결로 출연해 주셨고 또 우리 영원한 친구죠. 영화학개론에 석돌이 그냥 출연해 주셨고 그래서 재미난 방송을 꾸렸었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궁금하시면 카브리올레 에피소드 봐주세요. 네, 카브리올레 영화를 좀 나중에 OTT에서라도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주 재미져요. 네, 듭니다. 네. 뭐 표표님 좀 여름휴가 계획 있으세요? 굉장히 무더운 이 여름에 상위 0.1%의 삶을 살고 계신 분으로서 여름휴가 계획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여름에 딱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뭐죠? 첫 번째는 절대 움직이지 않기. 아, 두 번째는
땀에 절여져서 움직이고 다니기. 두 개가 완전 상반된 방식이네요. 네, 그 가운데가 없어요. 왜? 왜냐면 어차피 흘리면은 매우 많이 흘리게 되기 때문에 옷이 절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왕 절여져 있으면은 끊임없이 움직이자. 그게 이제 두 번째 모드고요. 장아찌네요, 장아찌. 아예 땀을 내지 않는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 계획은 아직은 사실 딱히 없고요. 근데 대신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연인과 네. 3주년이라서 축하드립니다. 3주년이라서 그래서 이제 아주 즐겁게 이제 스냅 사진을 찍고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예. 뭐 그 여러분 제가 팟빵이랑 유튜브 뭐 댓글란에 표표님 인스타 계정을 제가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스토리로만 올리셔서 없나? 게시물에는? 그분 말씀이시죠? 그 스냅 사진이요. 예. 그게 스토리로 아마 걸어놨을 거예요. 어쨌든 뭐 겸사겸사 표표님 인스타 구경하시면 좋으니까 뭐 다 떠나서 저는 그 스토리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 표표님 결혼하나? 그러니까 이런 아니 왜냐면 여러분 스냅 사진이란 걸 물론 뭐 가족이랑도 찍을 수 있고 연인이랑도 찍을 수 있고 친구랑도 찍을 수 있는 건데 그리고 꼭 결혼을 앞두고 찍는 것만은 아니긴 한데 뭔가 타이밍이 여자친구분과 손을 잡고 마치 결혼 스냅 사진 구도로 찍으셨던 데다가 그 여자친구 되시는 분께서 꽃다발을 또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저는 느낌이 혹시 표표님이 프로포즈를 하셨나? 그러니까 이런 또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너무 경사스러운 일이겠지만 그렇죠. 이제 꽃과 그리고 이제 또 티셔츠도 하얀색이고 그리고 그분이 입고 있었던 셔츠도 하얀색이었기 때문에 좀 하얀색과 꽃다발의 조화가 약간 그런 느낌을 내게 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하게 되면 너무 경사겠지만 또 이번은 기념 커플 스냅이었다는 거.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사진이라는 게 굉장히 또 되게 말을 빠르게 돌리시네요. 의미 있지 않습니까? 의미 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커플들끼리 기념일에 스냅샷 찍는 거 굉장히 나쁘지 않더라고요. 아주 좋더라고요. 근데 정말 더웠습니다. 찍는데 상위 0.1%시기 때문에 네. 되게 야외 촬영을 하셨더라고요. 땀이 거짓말 안 치고 어느 정도냐면 차에서 이제 에어컨 쬐면서 이제 몸에 땀이 다 식어 있잖아요. 차 문을 열고 나와요. 10초 만에 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육수가 막 나오네요. 아니, 육수 정도가 아니고 나는 바로 장아찌? 거의 초인 수준이야. 바로 절임? 표표 절임? 아쿠아맨. 표쿠아맨. 네. 삼지창을 달라. 근데 저도 여름에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표표님 앞에서는 저도 한 수 접어야 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땀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많아요. 저는 땀을 흘리기 시작하면 이제 정신이 첫 번째로 아득해지고요. 혼미해져. 정신이 혼미해지고 빨리 심신 미약 상태로 가요. 하루 빨리 한시라도 빨리 에어컨 앞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진짜 에어컨 없었으면 과연... 우리 얘기한 김에 에어컨 좀 틀까요? 잠시 저희 녹음실에 에어컨을 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저희 온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신이 내린 소리죠. 신이 내린 바람, 신이 내린 소리, 에어컨 가동 소리. 캐리어 센세. 윌리스 캐리어 선생님, 에어컨을 발명한 그가 없었다면 과연 인류의 문명이 지금처럼 이렇게 유지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한번 올 여름엔 윌리스 캐리어 선생님을 한번 기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한 작두 타시네요. 오늘 작두 타나요? 평소 컨디션인데? 어쨌든 이렇게 더위에 취약한 남자 더취남 우리 표표님 모시고 상위 0.1%시죠. 표표님 모시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여름 휴가 계획은 없으시다고 하고 또 한간에 최근에 돌았던 결혼설 일축하셨다. 이렇게 좀 정리를. 그렇게 말하면 미친 사람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지금은 아니다. 그 경사가 있다면 제가 제일 먼저 달려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까? 여기입니다. 그런 경사가 있다면 제가 우리 영화학 개론 친구분들께 먼저 오픈하고 영순입니다. 영순. 그러면 결혼하실 때 하객으로 다 초대 가능? 선배님들? 선배님 쌉 가능?
오시면은 이제 그 이제 웨딩홀 주소 딱 좌표 찍어가지고 시간이랑 딱 공지 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감사하고 의미 있겠는데요? 축의는 통일해 주시죠. 드링. 축의금 어느 정도 원하세요? 여기까지. 더 이상 표표님이 그만해. 속물로 변해가는 거 저는 못 보여드리겠어요. 안돼 그거 대한민국 적폐 문화예요. 저는 표표님을 지키고 싶어요. 표표님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결혼 할 때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가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모였는데 오늘 저희를 모이게 한 영화 이재훈 배우와 구교환 배우의 신작이죠. Damn! 탈주 아니겠습니까? Run! 좀 이따 영화 얘기를 해보긴 하겠지만 그 전에 이 영화가 또 북한군에서 전역을 바로 앞두고 있던 주인공이 이제 남쪽으로 넘어오기 위해서 튀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군생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면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초반에 그 북한군 내무실 풍경이 나오잖아요. 내무반, 생활관, 그 옛날 마룻바닥 쫙 이렇게. 저도 옛날에 그 군생활 초기에는 그런 마룻바닥에서 구막사에서 지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보면서 예전에 저랬었지 이런 생각이 또 떠올랐었거든요. 군생활에 침대가 껴 있었어요? 저 뒤에 좀 있었습니다. 젠장. 왜, 저 짬찌예요? 좋겠다. 편한 게 최고죠. 그쵸? 그 구막사 생활하신 분들 아시죠? 그 자다가 취침 중에 옆에 있던 동기나 선임 후임들의 팔다리가 넘어온다.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박상현 씨가 침대를 썼대요. 이게 나랍니까? 부러워서 한 소리예요. 장난이에요. 표표님 예. 이게 나라예요. 이게 제대로 이게 옳게 된 나라예요.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 우리 군인분들에게 열심히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는 군인분들에게 좋은 침대를 제공해주진 못할지언정 그걸 적폐라고 하시면 요즘에 군인분들 대우가 정말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진짜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속으로. 왜냐하면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어요. 그 어렸을 때 20대 초반, 중반, 후반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항상 내리주창했던 게 있어요. 뭐죠? 군인들의 대우가 더 좋아져야 된다. 그건 맞아요. 예. 그래서 침대 생활도 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수통 있잖아요. 수통 몇 년도 거 썼어요? 저 한 50년이었던 것 같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 조교였잖아. 아니야 진짜예요. 맞아? 네. 저도 한 그때쯤 5, 60년대 그때 거 수통이 아직 남아 있어서 아시겠지만 수통을 받아도 아무도 안 써요. 그걸 이제 아셔야 돼요, 표표님이. 물론 조교들 네. 이제 알았어. 제가 조교였거든요. 신병교육대 때. 아니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신병교육대 때 조교였는데 아무래도 신병교육 때면 보급이 원활하지 않습니까? 뭐 군복이든 여러 가지 뭐 보급품들이. 그래서 수통도 가끔씩 들어와요. 새 거가 들어와요. 그래서 조교들도 2000년대에 만들어진 제가 군 생활을 2013년에 했으니까 2010년대에 만들어진 고급 수통을 받았다. 하지만 군대란 어떤 곳인가? 그런 건 일단 창고에 넣어놔. 그리고 50년대 수통을 꺼내서 니들 일단 이거부터 써. 이렇게 되는 곳이 군대이기 때문에 멀쩡하잖아. 그래. 그러면서 한다니까. 그럼 이제 5, 60년 때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그 안에 물 말고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굉장히 끔찍한 두뇌 회로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그걸 생각하는 순간 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셔야 되는데 이게 또 그런 생각이 안 들 수는 없어서. 근데 제가 제 선후임 동기들 안에서 어떤 친구가 그 수통 어차피 나는 안 쓰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면서 나만 아니면 돼 라면서 이런저런 음료들과 그리고 이제 전역하기 직전에 아주 이제 몹쓸 그런 어떤 장면들을 제가 이제 목격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 너무 몹쓸 심보다. 네네 그거 너무 별로죠. 너무 별론데 인간의 마음이란 참. 왜냐면 군대라는 게 가보신 남성분들은 뭐 여성분들도 그렇고 가보셨다면 다 아시겠지만 5만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별난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몹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 가장 둥글둥글해진 시점이 바로 군대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많이 좀 깎이게 되고. 네네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맞아요. 거의 뭐 인간 전시장이에요.
인간 백화점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아이 쇼핑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다. 그래서 뭐 사실 요즘 뉴스 같은 거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작년에 있었던 최상병 순직 사건이라든지 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훈련병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 12 네, 사단 수류탄 사고도 또 있었고 해서 물론 여전히 군대가 더 많이 개선돼야 되고 더 많이 깨끗해져야 되고 더 좋아져야 되는 여지가 있는 곳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 어쨌든 군대를 다녀온 표표님과 저 입장에서는 확실히 조금씩 좋아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먼저 그거 말씀 좀 해주세요. 군생활 어디서 어떻게 하셨는지. 네. 몇 년도 군번이세요? 화랑. 저 11사단 공병대대 만기 병장 만기제대 전투 공병 출신입니다. 전투 공병. 예.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전투 공병이라 함은 주로 이제 하는 역할이 하는 역할은 지뢰 매설, 매설, 철조망 설치, 철조망 제거, 지뢰 제거, 뭐 이제 그런 류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병대대의 뭐라고 해야 돼? 대대훈? 뭐 하여튼 대대훈? 이제 특훈 급훈 같은 거 얘기하시는 그쵸, 거죠? 급훈 하여튼 뭐 그거 슬로건 그래요. First in, last out. 첫 번째로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나온다. 왜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되느냐? 지뢰를 까야 되기 때문에, 철조망을 없애야 하기 때문에, 길을 터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는?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지뢰를 깔기 위해서. 적절하죠? 근데 뭐 이번 탈주 영화에서도 지뢰가 굉장히 주요 소품으로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군 생활을 했음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신병교육대대에서 조교를 했기 때문에 향토사단에서 지뢰를 직접 뭐 보거나 이렇게 겪은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신기하긴 하거든요. 지뢰를 이게 제거할 때 좀 위험하지 않나요? 당연히 위험하잖아요. 그게 저는 그냥 전투공병이라 말이 전투공병이지 네. 사실 공병에 속한 일반 병사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약간 뭐 미클릭 운용, 그게 뭐냐면 미클릭이라고 해서 특수 차량이 있습니다. 그 폭탄을 줄줄이 달아놓은 줄을 쫙 일자로 그 앞으로 쏘는 거거든요. 벌처 같은 거예요? 근데 벌처 미사일에 줄이 달린 거지. 오케이. 폭탄이 줄줄이 달려 있고 네. 그러면 폭탄 그 줄이 땅바닥에 일자로 쭉 떨어집니다. 네. 그 상태에서 터트리는 거예요. 빠바바바바방. 그러면은 그 충격 폭파 때문에 그 안에 있던 지뢰들이 99% 이상 제거가 된다. 와. 그래서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 기억에 의하면 네네. 400m 정도 앞까지 줄이 날아가서 그 사이에 있는 지뢰들을 충격으로 제거한다. 터뜨려서 제거하자. 그렇죠.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영화에서 보던 어떤 그 두꺼운 옷을 입고 방호복 가가지고 이런 거. 이제 니퍼 이런 걸로 잘라가지고 지뢰 제거하고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전문 간부분들이 하시겠죠. 뭐 네네. 일반 병사들을 그렇게 하게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해도. 그렇죠. 한마디로 표표님은 우리 대한민국 육군의 자랑스러운 SCV였다. 약간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 건가요? 예. 총 쏘는 SCB죠. 이렇게 전투 공병으로 미클릭이요? 미클릭 MIC LIC. 미클릭을 또 운용하셨던 우리 표표님 모시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최강의 향토사단이죠. 35사단. 거기 신병교육대대. 흙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신병교육대대에서 또 조교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뭐 제가 원해서 됐던 건 아니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하게 되더라고요. 당신 논산으로 갔으면은 신형 수통 받지 않았을까? 뭐 그랬을 수도 있어. 내가 썼을 수도 있어. 뭐 그런데 향토사단이어서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신형 침대 쓰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향토사단이 은근히 낭만이 또 있어요. 어떤 낭만이죠? 저는 모르겠는데. 약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11사단이었으면 어디 있는 거죠 그게? 홍천 11사단 화랑. 엄청 앞쪽에 있으셨네요. 네, 화랑 맞습니다. 전방에. 저는 좀 후방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35사단이 제 고향이죠. 전주에 있었다가 임실로 이전을 해가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뭐 부대가 이전할 때 사실 병사들이 힘들잖아요. 그 짐을 다 옮기고 저는 아무래도 조교였다 보니까 훈련병들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약간 팔이 피로하다 싶으면은 이것 좀 들어라. 아니 이게 사실 이런 말 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군대에서 도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중간만 해라. 맨 처음도 하지 말고 끝도 하지 말고 중간만 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제가 그걸 어디서 뼈저리게 듣겠냐면 심지어 내가 조교였어. 근데 일손이 필요해. 그러면 저기 가고 있는 훈련병들 있잖아요. 그럼 뒤에서 4명 따라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군대가 제 삶을 좀 많이 바꾼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저는 선배님들이 믿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군대를 다녀오기 전에 그 신병교육대 때 조교 복무를 하기 전에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소심하다고 해야 될까? 물론 지금도 소심한 측면은 남아있긴 하지만 이렇게 대외적으로 남들 앞에서 말을 막 나서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전혀 아니었는데 군대에서 이제 달궈지고 이제 모양을 주물틀에서 잡아가면서 담금질 되었다.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주둥아리가 조동아리가 날래 날아가게 되었다. 좀 이렇게 정리를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이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조교 복무를 했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또 영화 공부를 해서 영화 연출을 또 전공했기 때문에 연출 현장에서도 좀 더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게 조교 복무를 해서 덕분이 아니었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연출이라는 거는 모름지기 소통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대화와 의견 전달 그리고 자기 생각 정리 이런 것들을 말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신병교육대에서 담금질 되어 가면서 조동아리 헬리콥터가 달리게 되고 제가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몇 회째예요 지금 라디오. 지금 이거 저희 300 고좀 있으면 400화가 돼가요. 신병교육대가 터닝 포인트가 됐네. 저희 방송 지금 7년째 진행 중이라는 거. 오 여러분 10년이 또 하다 보면 또 10년이 또 오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저희 2017년부터 했기 때문에 네네. 영화학개론 10년 10주년 파티 때 이제 선배님들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조인 해가지고 좀 소박한 장소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한잔 하고 약간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좋아요. 근데 좋아요? 표표님 그거 모르셨구나. 뭐요? 저희 10주년 기념 표표님 네. 결혼식장에서 할 거거든요. 선배님들 싹 모시고 표표님 결혼식 가가지고 축하도 해드릴 겸.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아니 같이 해야지. 선배님들 발걸음 또 2번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귀찮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영화 탈주. 영화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선배님들이 남겨주신 댓글 읽고 가야 됩니다. 선배님들이 남겨주신 댓글 한번 읽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지구나얄님께서 카브리올레 에피소드에 만캐씨를 후원해 주셨어요. 만캐씨? 진짜 너무 감동이야.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큰 금액 해주셔도 돼요, 지구나얄님? 아무렇지 않으실 거예요. 왜요? 왜냐면 가지신 게 워낙 풍족하실 거기 때문에. 본인이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근데 왜 궁예지를?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만캐씨 가지고 약간 너무 많다 이렇게 하는 거는. 표표님, 만캐씨는 돈 아닙니까? 세상에 10,000원이라는 큰 돈.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하라고요.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야. 근데 제 기억에 또 지구나얄님께서 꾸준히 최근에 댓글 남겨주시면서 저희 방송을 첫 회부터 정주행 중이라고 하셨었거든요. 진짜요? 네. 근데 댓글을 뭐라고 남겨주셨냐면 이 후원을 정주행 완료 기념이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대박이다 진짜. 진짜 이거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7년 했다고. 7년의 분량을 그렇게 다 따라잡으셨다는 게 진짜 너무 대단하시고 감사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시간을 달리는 선배님이시네. 진짜 시간을 달리는 지구나얄님이세요. 그래서 댓글 또 뭐라고 남겨주셨냐면 카브리올레 영화 아직 안 봤는데 너무 보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분들도 많이 나오네요. 상영을 늦게 알아 롯데 시네마랑 CGV랑 찾아봐도 없어 당황. 메가박스 접수했습니다. 토요일에 보러 갈 거예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댓글을 저번 주에 달아주셨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 별일 없으셨다면 카브리올레 관람한 이후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또 나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읽어드리도록 꼭 남겨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진짜 기다릴게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노아성현킴님 댓글은 우리 페페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노아성현킴님의 댓글입니다. OTT가 대세가 되고 아무리 영화 산업이 불황이라 하지만 자신의 작품이 영화관에 걸린다는 것 여전히 낭만 가득한 일이네요. 그쵸. 자신의 작품을 보러 온 관객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고 한 공간에서 관객들과 같은 감정을 공유할 수 있고 그들의 반응을 현장에서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낭만. 로맨틱. 루루
스칼렛 그리고 따셋지 세 배우가 전하는 말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웅웅웅웅웅. 앞으로 더 좋은 작품서 뵐 수 있길 바라봅니다. 영화는 무조건 영화관에서 봐야 한다는 원칙주의자지만 자신의 작품은 OTT에서 개봉했으면 좋겠다던 낭만 다 버린 잼비니님은 언제 복귀하시나요? 일단 노아성님 긴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또 이제 최근에 뭐 각자 다른 에피소드긴 했지만 루루님, 스칼렛님, 따셋지님 다 이제 뭐 오늘 나와주신 저희 표표님도 배우분이신데 이렇게 배우분들 최근에 저희가 게스트로 많이 모시면서 배우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들어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아 성현킴님께서도 굉장히 느끼신 바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한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저희가 너무 감동스럽고요. 그리고 요 몇 주째 노아 성현킴님께서 계속 그 재빈님을 찾으시거든요. 댓글로. 내가 봤을 때 미니빈이 그 노아성현킴님의 약간 취향이야. 맞아. 오라고 근데 뭐 강요할 순 없어. 강요할 순 아니 없지. 근데 그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재빈님은 최근에 자기 단편 영화 연출하신 거 후반 작업으로 좀 이제 바쁘셔가지고 안식일 아닌 안식일을 보내고 계신데요. 미리 좀 살짝 스포일러를 날려드리면 조만간 오십니다. 조만간 제가 이제 같이 녹음을 하자 약속을 잡았고요. 아마 스타워즈 드라마죠. 에콜라이트 에피소드에서 목소리 들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오랜만에. 벌써 그 좋아해하는 그 얼굴이 네. 눈에 그려지네요. 험하게. 사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거든요. 에콜라이트 오랜만에 리뷰 같이 해보는 거 어떻냐라고 했는데 저한테 오히려 화를 내셨어요. 만달로리안 3와 아소카는 다루지 않았으면서 에콜라이트는 다루시겠다.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근데요 맥락상 그냥 알아들으세요. 그냥 그런 놈입니다. 그동안에 다른 스타워즈 드라마는 다 제꼈으면서 에콜라이트는 다루시겠다. 저한테 이런 느낌으로 제가 약간 뜨끔하면서도 무서웠지만 또 우리 재빈이님께서 굉장히 또 관대하게 좋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조만간 그 아직 에콜라이트 드라마가 시즌 피날레가 안 됐기 때문에 완료되는 순간 바로 저희가 리뷰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보고 있죠. 좀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괜찮습니다. 재미없는 에피소드도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선방했다. 아니 근데 그 우리가 이런 에피소드들을 볼 때 약간 진입장벽 같은 게 있잖아요. 드라마에 대한 스타워즈 세계관에 대한.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스타워즈 팬들이 반드시 항상 주변에 주창하고 다녀야 될 것이 있어. 뭐죠? 진입장벽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 하죠. 아니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아니 진입장벽은 말귀를 못 알아듣네. 진입장벽은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에콜라이트 시대적 배경이 모든 영화 통틀어서 가장 앞선 시기였던 에피소드 1 보이지 않는 위험보다 100년 앞선 시대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스타워즈 실사 세계관 기준으로는 맨 첫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스타워즈를 모르셔도 보셔도 좋지 않을까. 오 좋았어.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런 멘트 괜찮나요? 스타워즈 팬분들 듣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주위에 알려주셔서 좀 주위에 좀 우리 대한민국의 좀 스덕 저변을 넓혀보는 거 어떨까? 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저도 스타워즈 진짜 잘 모르거든요. 네. 근데 손대기가 무서워. 제가 손대게 도와드릴게요. 제가 가이드가 되어드릴게요. 표표님 제가 조만간 한번 모시고 방에다가 가둬놓고 에피소드 4, 5, 6, 1, 2, 3, 7, 8, 9 거기다가 이제 로그원이랑 한솔로 때린 다음에 드라마 쭉 봐야겠죠. 만달로리안 1, 2, 3, 북 오브 보바펫, 아소카, 에콜라이트까지 뭐 제가 굳이 애니메이션까지 같이 보자고 하진 않겠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싹싹 빌게. 진짜 한번 시식게. 왈왈. 표대수 씨는 말이 너무 많아요. 어쨌든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선배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후원까지 해주셔서 너무 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만 오늘의 영화죠. 탈주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이번 주 과제입니다. 이재훈 배우님과 구교환 배우님의 신작이죠. 그리고 누누이 이재훈 배우님께서 밝혀오셨어요. 구교환 배우님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러브콜. 그 팬심을. 그래서 언제 꼭 한번 같이 작품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었는데 그렇게 이재훈 배우님이 성덕이 되신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영화 탈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팬분들이 또 보고 싶어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찐팬분들은 그 배우분들의 그
그 얼굴에 어울리는 배역 그리고 그분들의 무드에 어울리는 배역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막 인형 옷 입히듯이 막 이렇게 짜집기 해보면서 또 이렇게 이런 스토리에 이 두 명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구상하는 맛이 또 있거든요. 망붕하는 재미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분이서 딱 붙었을 때 뭔가 굉장히 임팩트 있고 뭔가 처절할 것 같고 그러면서 위트도 있을 것 같고 약간 요런 센스 있는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많은 분들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이재훈 배우님의 약간 러브콜 그리고 42회였나요? 그 청룡영화제에서 또 구교환 배우님께 또 그 공개적인 그 러브콜을 또 수상 소감에서 밝히시지 않았습니까? 이재훈 배우가 네네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많은 분들을 기대하게 만들었던 그 조합. 표표님 왜 이렇게 잘 알고 계세요? 표표님 팬이에요? 이재훈 배우님? 저는 구교환 배우님이 아무래도 저와 또 그 같이 광고도 찍으시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얘기해야 돼요. 표표님이 최근에 소주 뭐였죠? 예, 처음처럼 구교환 배우님 광고에서 또 그 MT 구교환 배우님의 젊은 시절 MT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대학생 중에 한 명이 바로 저입니다. 해서 또 구교환 배우님을 보셨기 때문에 네네네 굉장히 친절하시고 또 굉장히 따뜻하시고 연기도 너무너무 잘하시고 너무 좋더라고요. 거의 뭐 표표님도 강성 팬덤인데요? 뭐 강성 팬덤이죠. 그리고 이제 그거 옆에서 그 현장 매너를 또 제가 다 봤기 때문에 제가 또 감히 보증합니다. 너무 탁월하신 배우님이시다. 네. 인성도 갖춰져 있다. 네네네. 그래서 이재훈 배우님 또 이제 만나면 당연히 이재훈 배우님도 너무 훌륭하시겠지만 제가 직접 겪었던 또 그런 구교환 배우님의 그 선배님의 그런 아름다움 제가 또 나중에 제가 또 같은 작품에서 뵐 수 있으면 정말 너무 경사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때 처음처럼 들고 가서 한 잔 따라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하고 나서 얘기해줄게. 그래요? 나중에 인증 꼭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이재훈 배우와 구교환 배우의 신작이죠. 탈주 얘기를 해볼 텐데요. 간단하게 인상 비평 먼저 하고 가면 어떨까? 제가 먼저 이번에는 해볼게요. 저 이 영화를 일단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속도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시작부터 가타부타 설명하지 않고 바로 몰아치는 상황으로 바로 관객들을 던져놓는 이런 패기가 있는 영화여서 처음부터 굉장히 재밌게 흡인력 있게 볼 수 있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을 디테일하게 하는데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뭉뚱그려서 지나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뭉뚱그림이 좋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봤고 두 배우의 어떤 솔직히 케미스트리까진 모르겠어. 왜냐면 둘이 막 계속 맞붙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막 같이 다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쫓기는 내용이기 때문에 케미스트리까진 모르겠지만 확실히 비슷한 듯 다른 듯 두 배우의 서로 다르면서 같은 매력이 좀 여러 방면에서 돋보인 영화였다.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표표님의 인상 비평은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 이 영화는 템포가 거의 다 잡은 영화라고 생각해요. 템포. 예, 편집 템포. 그래가지고 굉장히 템포감 있고 그리고 액션 그 카메라 앵글이 정말 좋았어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액션 영화에서 그 앵글이라고 보기 조금 어려울 정도로 정말 너무 좋았고 그리고 사실 그 두 배우분들 뭐 말해 뭐합니까? 연기 너무 훌륭하죠. 그래가지고 보면서 너무 재밌었고요. 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분들이 그리고 딱히 전방에 튀어나오지 않는 어떤 스텝들의 굉장한 노고도 여기에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이 정도의 내공이 있는 분들이라면 예산만 많이 쥐어줬으면은 매드맥스도 만들었겠다. 그냥 맨날 기승전 매드맥스야.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거야. 이 정도 템포감 잡을 수 있으면 근데 저는 보면서 사실 매드맥스가 좀 떠올라지긴 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좀 단선적인 플롯인데 추격의 플롯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생각이 많이 나셨나 봐요. 맞아요. 단선적인 플롯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특별히 설명이 많지 않다는 점. 그래서 얘는 이렇다 쟤는 저렇다 왜? 라는 질문보다는 그냥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부분이 많다는 게 저한테 좀 그런 인상을 주게 만든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창작욕을 불태울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제가 바라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 한 편만으로 이 영화 감독 및 제작진들의 어떤 능력 그리고 그들의 차기작이 더욱더 기대된다. 이런 감상까지 받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 영화를 굉장히 좋게 보셨다. 너무 탁월했습니다. 저희 둘 다 좋게 봤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산뜻한 리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데요. 약간 왜요? 노잼 방송 될까봐 약간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화가 재미없어야만 저희 방송이 재밌다는 편견 버리세요. 근데 당신 우리 녹음 바깥에서 맨날 얘기하잖아. 노잼 영화여야 아니에요. 재밌어진다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그게 비단 영화뿐만이 아니라 무언가를 우리가 평가할 때 아무래도 좋은 말, 긍정적인 말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나쁜 말엔 여러분 한계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거지. 전 이렇게 좋은 영화 리뷰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얘기를 우리 챌린지 한번 해보죠. 좋은 얘기를 얼마나 재밌게 할 수 있나.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도전해 보는 거야. 도전해 보는 한번 거야. 가 보는 거야. 좋은 얘기도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그럼요. 그 도전해 보기 전에 이야기 전개 어떤 설정인지 이런 거부터 듣고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재훈 배우가 연기하는 규남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북한의 인민군 소속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군대는 몇 개월이죠? 21개월인가요? 1년 반인가? 1년 반. 어쨌든 1년 반으로 물론 이제 군대를 가실 분들에겐 굉장히 긴 기간이겠지만 군대를 다녀온 입장에서는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 그런 기간인데 짬찌들. 할 말을 이렇게 하시네요. 미안합니다. 북한 인민군은 10년을 복무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맞아. 규남이라는 주인공이 10년 동안 복무를 하고 전역을 이제 막 며칠 안 남긴 그런 우리나라로 치면 병장인 거예요. 완전 말년 병장인 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 그냥 조용히 잘 전역해서 나갈 텐데 규남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꿈을 이뤄줄 수 있는 남한으로 넘어가서 내가 실패라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아마 돌아가셨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희망도 별로 없고 북한 안에서 연고가 없는 거야 이제. 맞아요. 혼자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출신 성분도 안 좋아. 집안도 가세가 다 기울어졌어. 그러니까 어차피 전역 해봐야 이제 나이 다 들어가지고 이제 그냥 딱히 나아질 만한 구석이 전혀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퀄 희망이 없다. 맞아요. 왜냐면 사실 북에서 이제 남쪽으로 오신 실제 많은 분들 얘기 들어보면 북한은 전 국토 자체가 창살 없는 감옥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체제에서 전역을 해봤자 여기 뭐가 있겠나 싶었던 거죠. 규남은. 게다가 이 규남이라는 인물이 최전방에서 복무를 하는데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최남단에서 근무를 하는데 남한의 라디오가 잡히는 거예요. 주파수가. 그렇죠. 그 방송이 무엇입니까? MBC에서 하는 배철수 DJ의 그거 뭐죠? 제목? 음악 캠프. 음악 캠프. 배철수의 음악 캠프. 제가 또 요즘 많이 듣는데 근데 보통 팝송 위주로 하시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설정상 자이언티의 양화대교를 주구장창 틀어주신다는 거. 행복하자. 그 행복하자라는 가사에 이제 규남이 감화가 돼가지고 남한으로 넘어가야겠다 결심을 해서 몇 날 며칠 몇 개월 동안 준비를 이미 다 해놨어요. 세팅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영화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 비가 온다라는 거야. 이제 곧 비가 오면 남한으로 갈 수 있는 남한의 루트 다 뚫어놨던 게 다 무너지거든. 그래서 그렇지. 거기다가 이제 표시를 해놨어요. 지뢰 매설된 걸 피하기 위해서 탐침봉 같은 걸 이제 다 해놨는데 한참 동안 자기가 거기 미리 도망갈 곳을 뚫어놓은 거야. 루트를. 제가 봤을 때 한 반년 이상은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로 이 친구는 했었는데 곧 있으면 비가 내려서 다 쓸려갈 위기에 처하니까 그러면 빨리 튀어야겠다. 이런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튀려고 하는데 홍사빈 배우님이 연기하시는 이제 옆에 동료가 있어요. 동혁이라고. 이 동혁은 어머님이 남쪽에 아예 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를 좀 데려가 주시라요. 막 이렇게 해요. 근데 당연히 규남은 안 된다. 나 혼자 갈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하지. 근데 이 동혁이가 선수를 쳐버린다.
규남이 이미 만들어놓은 루트를 자기가 가겠다고 먼저 선수를 쳐버리는 바람에 인민군의 이제 비상이 떨어지고 탈주 상황이다 해가지고 이제 동혁을 잡는데 규남까지 같이 잡힌겨. 그래서 규남한테 막 얘기하는겨. 너도 같이 넘어가려고 했던 거 아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혁이 물론 이제 아니라고 카바를 쳐주긴 하지만 그때 이제 이 탈주 사태를 수사하러 외부에서 온 현상이라는 구교환 배우님이 연기하는 캐릭터가 딱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출신도 좋고 결혼도 잘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인민군 내부에서는 명망 있고 굉장히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나름 권력을 쥔 엘리트입니다. 엘리트예요. 그래서 근데 이 현남이 예전에 규남하고 인연이 있었던 거야. 규남이 운전수였나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규남이 현남 집안의 운전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운전수의 아들인 거죠. 운전수의 아들 예. 맞아요. 그래서 약간 깔보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서 또 좀 챙겨주기도 했던 그런 관계였던 거죠. 해서 이제 현남이 규남을 약간 카바 쳐주면서 너가 그렇게 탈주할 정도로 박력 있는 종자는 아니잖아. 막 이러면서 오히려 내가 인민군 내부에 나처럼 될 수 있게끔 길을 터주겠다. 그러니까 너 출세길을 열어주겠다 한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여기서 현남은 약간 눈치를 챈 것 같아. 규남이가 진짜 탈출을 하려고 했구나. 그거를 이제 돌리려고 여러 가지 이제 감언이설과 좋은 이제 출세길을 열어줬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규남은 이미 양화대교에 푹 빠져 있는 상태였다. 자이언티의 양화대교에 행복하자 그 가사에 지금 꽂혀 있는 상태였다. 해서 아무리 현남이 새 길을 터줘도 나는 나만의 길을 갈 거다라고 하면서 남쪽으로 질주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현남이 추격을 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탈주의 중심서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탈주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뭐 뒤까지 얘기를 하면 성공하죠. 그렇죠. 그 뒷부분 결말은 사실 좀 말씀드릴 게 더 있는데 그건 뒤에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 네네네. 일단 이 구도 자체 그리고 뭐 아까 템포가 좋다. 편집 템포, 속도, 리듬감 이런 거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다가 이거 앵글이랑 약간 액션 시퀀스가 액션 동선이 어디서 봤던 것이다 라고 느꼈던 부분들이 몇 개 있었는데 좀 기시감이 있는 앵글들이 있었다. 네네. 그래서 가다가 어떤 간부한테 걸려서 둘이 같이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가다가 어떤 간부한테 걸려. 그래서 간부가 그 총을 꺼내려다가 총을 막는 씬이 있는데 네, 그 부분에서 매드맥스다. 매드맥스 솔직히 레퍼런스 삼았을 거예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권총 들고 있는 손 이렇게 막으려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천장에 탕 한 발 쏘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컷들이 물론 그냥 만들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약간 참고를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어쨌든 전무후무한 엄청난 액션 대작이지 않았습니까?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가.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참고를 하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그 액션 차량 총 액션 이게 아무래도 매드맥스를 참고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만드는 사람이어도 참고를 할 것 같고 그 편집 템포감도 좀 참고를 많이 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용도 이제 파라다이스라고 생각하는 곳을 찾아서 계속 황무지를 따라 도망가는 탈주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를 좀 직간접적으로나마 레퍼런스로 삼지 않았을까 제작진들이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는 아까 인상비평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영화의 어떤 패기랄까요? 패기? 기세? 기세 이런 게 느껴져서 좋았어요. 왜냐하면 기세 신봉자 아니에요. 저 기세 좋아합니다. 전 기세 있는 영화가 좋아요. 그래요? 저는 제가 만약 이 영화의 각본을 쓰거나 연출을 했다면 주인공인 규남이 탐침봉으로 막 그 루트를 찾아가고 아니면 이런 거지. 남한으로 가야겠다. 결심 먹은 결정적 순간 같은 것들 이런 거를 앞에 다 깔아놨을 것 같아요. 좀 구구절절하겠지만 근데 이 영화는 시작부터 주인공이 자다가 눈을 번쩍 떠가지고 다다다다다 달려와가지고 이미 거의 남한 근처까지 갔다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의 어떤 패기가 그리고 그런 생각도 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A라는 곳에서 도망치고자 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쓴다 하면 그 A라는 곳이 얼마나
희망이 없고 살기 힘들고 척박한 곳인가를 보통의 작품들이 묘사를 한단 말이에요. 초반에. 극초반에 하죠. 네. 오프닝 때. 저는 그래서 이 영화도 그런 걸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 걸 겪고 규남이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겠다 해서 이제 떠나는 내용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영화는 그런 부분을 싹 스킵하고 결심도 이미 해놓은 상태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좀 유효했던 게 남한의 관객으로서 대한민국의 관객으로서는 북한이란 땅이 어떤 곳인지를 너무 잘 아니까 굳이 그런 어떤 뭐 설명들 북한이 얼마나 살기 힘든 곳이고 여기가 얼마나 척박한 곳인지를 묘사하는 그런 장면들이 따로 없어도 그래 북한은 누구나 살기 싫겠지라는 생각이 디폴트로 깔려 있다 보니까 그렇죠. 요약을 과감하게 할 수 있지 않았나. 과감하게 배제한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 이제 글로벌 팬층을 고려해서도 그게 맞는 게 이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북한이라는 나라의 그 환경, 북한의 환경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딱히 그걸 설명할 필요 없어요. 아오지. 뭐 이 말 하나면 다 끝나는 거지. 맞아요. 다 알고 있는데 왜 굳이 거기가 얼마나 척박한지를 설명을 해야 되냐.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조금씩 밝혀지긴 하지만 일단 시작할 때 일반적인 영화의 그 플롯 시작처럼 굳이 설명을 하지 않는 선택을 했다. 굉장히 과감한 선택이죠. 사실 영화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맞아요. 분명히 이거 일반적인 영화였다면 초반에 그 군대에서 막 그 인민군 상사가 막 와가지고 막 군합발로 막 짓밟으면서 빨리 안 해 뭐 이런 거 넣었을 것 같은 거야. 근데 이 영화는 그런 게 없고 물론 이제 뒤에 고문 같은 게 있긴 하지만 그건 이제 인민군 입장에서 규남이 탈주범인 줄 오인했기 때문에 고문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뭐 어쨌든 초반에 그런 묘사들이 불필요한 것들이 없어서 굉장히 영화의 속도감이 잘 붙은 것 같다. 그리고 다른 외국의 관객들이 봤을 때도 설령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잘 모른다 해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 최근 한 20-30년간 여러 영화 같은 미디어에서 이런 독재 정권 나라들 꼭 비단 북한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이런 나라들에 대한 묘사가 특히 할리우드 영화에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딱 봐도 척하면 척 아닐까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약간 세계적인 지금 북한에 대한 인식 상태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이제 플롯 정리할 때 반영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약간 영화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약간 다른 방식으로 뭔가를 표현하려고 고민했구나 라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멋있어 보인다. 맞아요. 약간 그런 좋은 면이 있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싹 제거하고 영화 시작하면서부터 얘가 눈 번쩍 뜨고 막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건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이제 탐침범 꽂으러 가는 건데 그 편집의 리듬감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진짜 그 탈주라는 영화 제목에 너무 잘 어울리게 시작하자마자 관객들의 등을 막 떠밀면서 같이 뛰자라고 말하는 영화인 것 같아서 초반 흡입력이 굉장히 좋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 매드맥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또드맥스예요? 예, 그 매드맥스 오프닝 때도 그 토마디 배우가 그 워보이들한테 달아나는 그걸 이제 오프닝 시퀀스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거기 그 영화야말로 기세죠. 가타부터 없는 차 떼고 포 떼고 그냥 지르는 영화죠. 일단 뛰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 그런 것들이 약간 이 정도면 그냥 레퍼런스 삼았다는 게 딱히 어렵지 않게 보일 수 있는데 근데 그것마저도 굉장히 유의미한 노력과 이제 그런 따라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보인다. 근데 또 그게 만듦새가 나쁘질 않아서 그래서 너무 예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오프닝이 막 이제 시작부터 달리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이제 규남이라는 주인공이 또 잘 보이기는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건 뒤에 이제 구교환 배우님이 연기한 현남 캐릭터와 같이 비교하면서 더 두드러질 부분인데 주인공의 매력이 조금 밋밋하다고 해야 될까? 약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어떤 단 한 가지 목표가 굉장히 단순하지만 확고하고 그걸 위해서 달려나가는 어떤 모습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이 영화의 주제적 측면, 메시지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느껴져서 좋기는 했습니다만 캐릭터가 좀 더 뭔가 엣지가 있었다면 조금 더 재밌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했던 것 같아요. 현남 캐릭터 어떠셨는지? 그 규남이죠. 규남. 근데 그게 사실
영화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인공이 좀 더 입체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배우 입장에서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또 배우님이시니까 배우님의 입장에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쵸.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주연 배우다 그러면은 사실 보여줄 수 있는 입체적이거나 약간 이제 튀는 면이나 뭐 약간 그 사람 그 캐릭터만의 퍼스널리티가 한계가 있어요. 묘사하는 게. 왜냐면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가능한 우리가 목표로 하는 타겟층을 넓히고 그 타겟층이 가능한 많이 공감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잖아요. 그쵸, 대중 영화에서는. 근데 캐릭터를 퍼스널리티를 짙게 만든다는 거는 그 한 명 고유의 성격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네.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범위가 탄탄한 캐릭터가 튀게 되면 될수록 공감하는 범위가 줄어들 것 같다라는 그런 약간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들이 보통은 주조연급을 좋아해요. 좀 색이 확실해도 되니까. 네네. 조연급이 되면은 캐릭터가 오히려 튀어야 주연급한테 미치는 영향이 생기지 밋밋하면은 그때는 이제 진짜 쓸모가 없는 거니까 약간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대중 영화에서는 주인공을 연기하는 배우가 좀 더 범용성 있는 관객 입장에서 쉽게 올라탈 수 있는 그런 캐릭터여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에 천착해서 캐릭터를 잡으신 것 같다. 좀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래서 아마 이재용 배우님도 그 조연이나 이쪽으로 그 배역을 선택하시면은 아마 굉장히 입체적이고 엣지 있는 캐릭터를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긴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감초, 씬 스틸러, 뭐 옛날에 뭐 유해진 배우님이나 오달수 배우님이 많이 하셨던 그렇죠. 그런 배역들 보면 주인공 옆에서 마음껏 활개칠 수 있는 또 그런 캐릭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더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얘기에 바로 이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구교환 배우님이 연기하시는 현상 캐릭터예요. 사실 전 이 캐릭터 굉장히 매력 있었어요. 저는 이 영화의 어떤 기세, 리듬감, 액션 다 좋았지만 구교환 배우님이 연기하는 이 현상이라는 캐릭터를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미의 8할 그렇죠. 정도를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역시 구교환 배우님입니다. 이게 첫 등장할 때 중요하잖아요. 어떤 인물, 특히 주인공과 적대하는 안타고니스트가 첫 등장하는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현상이 굉장히 젊은데 군복을 입고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 보이는 다른 구린들 앞에 장교들 앞에서 딱 이제 위험 있게 하면서 갑자기 립밤을 바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자기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자체로는 되게 첫 등장에서 느낌표를 잘 찍어준 것 같다. 이런 그렇죠. 느낌이 들었어요. 이 캐릭터 좀 어떠셨는지 전반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방금 했던 얘기랑 더불어서 사실 안타고니스트라서 투톱일 수 있지만 어쨌든 주인공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로 비중이 큰 역할이라고 쳤을 때 그 배역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약간 안타고니스트로서 독창성을 부여하는 게 좋기 때문에 구교환 배우님이 아마 그런 배역을 좀 더 오히려 선호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구교환 배우님 그 현장에서 뵀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광고 현장에서 예, 광고 현장에서 그 주어져 있는 현장을 미리 보지 않고 이제 내려와서야 그 현장을 보게 되는데 근데 굉장히 그러니까 그 상황에 굉장히 잘 녹아요. 잘 녹고 표현하시는 것도 되게 굉장히 유연한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대본을 보시고 나서 아마도 이런저런 입체성을 캐릭터에 많이 부여하려고 작가님이랑 같이 노력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립밤의 등장이나 이제 고위 관리직 관료들 앞에서 이렇게 여유 있게 약간 똘끼를 보여주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구교환 배우님이 정말 잘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입체적인 부분들을 구교환님이 너무 잘 살려주신 것 같아요. 컨셉도 좋았고 연기도 좋았지만 이 대비랄까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아까 이재훈 배우님이 연기한 주인공 캐릭터에 대해서 다소간에 좀 밋밋했던 것 같다 이런 아쉬움을 얘기하긴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감독님의 의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 영화의 구도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과 모든 걸 포기했던 사람의 대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자는 이제 당연히 규남이고 후자는 현상인데 규남 같은 경우에 명백해요. 그냥 나는 이 꿈 없는 곳에서 벗어나서 나만으로 넘어가 설령 실패하더라도 실패할 자유를 느끼고 싶다. 자유를 맛보고 싶다. 이게 너무 확고하고 그 결심이 요지부동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실 자기 결정권 혹은 자기의 주체성. 그러니까 내 실패를 하더라도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실패를 하고 싶다. 약간 그쵸. 이런 의지죠. 그러니까 그쵸. 사실 인간이라는 거는 희망을 가지려면은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사실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그럼요. 내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극중 대사처럼. 근데 남한에 가서 내 주체권을 가지고 실패하더라도 내가 실패하고 싶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얻고 일어나고 다시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내 선택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자는 이 규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물은 명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조금 밋밋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잠깐 들었을지언정 이 캐릭터는 이렇게 연기를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이제 구교환 배우님이 연기하신 현상이란 캐릭터는 저는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두루뭉술하게 연출이 돼 있는데 굳이 그 비어있는 곳들을 저만의 상상력으로 첨언해 보자면 이 인물이 게이가 아닐까, 동성애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송강 배우님이 연기한 캐릭터와 뭔가 썸씽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잊지 못했으면서 북한에서는 그런 게 허용이 되지 않으니까 아닌 척 애써 모른 척하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물은요 자신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해 왔던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포기를 하다가 아예 그냥 그러니까 아예 자기의 인생 결정권 자체를 송두리째 그렇죠. 빼앗겨서 제가 느끼기에는 처음에는 뭐 연애를 포기한 거고 사랑을 포기한 거고 진로도 포기하고 진로도 포기했죠. 피아노를 치고 싶었던 것 같으나 지금은 이제 다시 북으로 돌아와서 군인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표프님 말씀대로 인생에 대한 결정권, 주도권을 모두 포기한 사람이잖아요. 오직 이 안위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캐릭터를 연기하는 구교환 배우의 방식이 너무나 그래서 적절했고 이 두루뭉술함과 애매모호함이 너무 적절했고 그러면서도 화가 날 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다 포기했는데 왜 너는 그걸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이재훈 배우님의 규남을 잡으러 막 지뢰밭으로 뚜벅뚜벅 현상이 걸어 들어가기도 하고 다 그런 어떤 표현들이 블렌딩 돼 있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 구도가 저는 너무 좋고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화에서는 빌런은 그거예요. 체제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된다. 그리고 프로타고니스트 주인공은 나의 꿈과 행복, 주도권이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주도권을 모두 내려놓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옆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 있어요. 물귀신 메타. 나는 포기를 했는데 왜 너는 포기 안 하고 계속 나아가려고 하냐 하면서 끌어내리고 사실 사촌이 집을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도 있고 질투심이 나는 것도 사실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는 거고 결국에는 누가 더 무엇을 하고 싶냐 얼마나 간절한가 얼마나 간절하냐 이걸로 결국에 귀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무명의 길을 오랫동안 가고 있는 저의 그 입장에서도 이런 거예요. 매일매일 같이 싸우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이거를 왜 계속 하고 있나. 배우 일을. 예, 그래서 그게 이런저런 요런 이유들이 사실 되게 많았는데요. 지금은 연기 하나가 얼만큼 좋냐 이것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그 싸움인 것 같아요. 누가 더 이걸
정말 진짜 하고 싶냐? 그걸 위해서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냐? 이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도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어느 정도 숭고한 일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희생함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얻는 것도 있으니까. 그쵸.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대한민국 청년들이 군대를 입대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결국에 누가 무엇을 더 하고 싶어 하느냐, 얼마나 간절하느냐, 이거에 대한 약간 머리가 복잡해지는 그런 단순하지만 복잡해지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협의 순수성에 대해서 논하는 구도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재훈 배우님이 연기하신 규남 같은 경우에는 타협이란 없어. 타협하는 것 자체가 나의 어떤 꿈을 욕되게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으로 이제 달려나가는 것 같고, 반면에 구교환 배우님이 연기하신 현상 같은 경우에는 타협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표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렇게 게이로서의 나의 정체성, 나의 애인, 뭐 나의 꿈 이런 것들을 숨기면 그만큼 북한 사회에서 얻는 게 있었을 거예요. 뭐 자기 정체성까지 부인해가면서 얻은 인정이 진짜 인정이냐라고 반문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뭔가 얻었던 게 있겠죠. 그냥 뭐 호의호식이라든지 진짜 말 그대로 좀 원초적으로 가자면 뭐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의 이 대립 구도도 굉장히 흥미로웠다. 그래서 이 두 배우의 각각의 캐릭터성이 서로 달라 재밌는 것 같아요. 전자는 되게 명확하고 명백하고 반면에 후자는 투어뭉술하고 애매모호하고 계속 감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재밌었다. 근데 이제 안타고니스트가 저는 구교환 배우님의 연기가 정말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 사실 우리가 말하는 게 이상적으로 봤을 때는 나는 A를 희생하고 B를 얻었어. 그러니까 꿈을 희생하고 체제의 완결성을 얻었어. 거기에 내가 힘을 보탰어. 라고 이 인물의 갈등이 이미 내면에서 끝나 있어. 그러면은 사실 구교환 배우님이 연기하는 캐릭터가 되게 행복해 보여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 그치. 근데 보면은 뭐냐면 그렇지가 없죠. 않아. 이거 자체가 다 일이야. 이 사람은 그냥 힘들어. 권태롭고 지금 그냥 좀 힘들고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페퍼님 말씀대로 온전히 행복하진 않았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너도 희생해, 나도 참고 있잖아 라면서 악바리 근성이 있는 어떤 이제 그게 이제 계속 내면의 갈등으로 계속 두 개가 싸우니까 흑화한 거야. 애가 너무 뒤틀렸어. 그래가지고 광기가 이제 생기게 되는. 그치. 그래서 아니 그렇게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면은 당연히 흔들림이 없어 보여야 되는데 인물한테 광기가 느껴진다는 건 계속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야. 확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마 그분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자기의 이제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됐을지, 어떤 표정일지 약간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상상하게 되는 재미도 이 영화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결말까지 보면 어쨌든 현상이 규남을 살려주거든요. 그리고 에필로그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그 규남의 어떤 도전 정신을 불태웠던 책이 있잖아요. 탐험가 그렇죠. 셰클턴의 위인전이 있는데 그 위인전을 선물해 준 게 다름 아닌 이제 어렸을 때의 현상이었던 걸로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규남의 꿈에 불을 지핀 그 장작이 되어준 게 어떻게 보면 현상인 거고, 현상 역시도 본인에게 그런 어떤 꿈, 열망 이런 게 있었을 테니 어쩌면 지금도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식으로 영화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그 현상은 그걸 사실 그 주인공의 이재훈 배우님의 그 역할을 막는 역할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는 역할이었는데 내심은 너 그 정도로 희망과 꿈이 중요해? 그러면 미리 꿈을 포기해봤던 나부터 넘어라. 약간 포켓몬 체육관 마스터 관장. 나를 넘고 네가 마스터가 되어라. 수련의 일종이었어. 그렇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타를 내가 날리면은 이 애를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방아쇠만 당겼으면 거기서 바로 사망인데. 너 근데 여기까지 왔어? 오케이. 너 합격이다. 인정. 너 가서 희망적인 삶을 살아라. 하면서 내심 나의
그 대리 보상 음. 뭐 맞나 그게? 좀 대리만족. 대리만족 그 심리를 얘가 충족시켜준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규남을 막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불을 붙인 사람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또 그런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설명되지 않는 영화의 애매모호함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송강 배우님과의 어떤 장면도 하나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명확히 얘는 게이였는데 다 포기했어, 이런 거를 만들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씬으로 넣으면은 아주 편해. 그냥 뭐 러시아였나요? 그 피아노 유학 갔을 때 한번 복도에서 눈 서로 마주쳐가지고 막 키스하는 장면 하나 넣어줬으면 명확해지죠.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저는 요즘에 좀 취향이 이렇게 아사모사 애매모호하게 가니까 막 더 궁금한 거야. 막 그러니까 간질간질하게 만들어야 돼. 막 상상을 막 하게 되니까 이런 좀 매력이 이 영화에 있지 않나. 되게 좀 깔끔하게 넘어갔거든요. 사실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송강 배우 역할 딱 잠깐 구교환 배우님이 마주쳤어.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척하다가 그 코너를 돌아서서 벽에 기대가지고 약간 쿵쾅거리는 심장을 약간 달래는 모습, 약간 이런 것만 한 컷만 넣어줘도 사실 설명되는 거거든. 나대지마 심장아 한번 해줬으면 이해가 훨씬 쉬웠을 텐데 안 넣었어. 안 넣고 지금 이렇게 아사모사하게 간 게 더 매력 있다.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게 해서. 그렇죠. 다만 이제 저는 에필로그에서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그 부분? 그건데 아까 합쳐서 얘기할게요. 에필로그가 두 개가 있잖아요. 네. 현상의 결말과 이제 규남의 결말이 있는데 현상의 결말부터 얘기를 하면 그 셰클턴 위인전을 딱 이제 보면서 이제 창문에 기대가지고 커튼이 싹 이제 너무 이와이 슌지 감성 아닙니까? 너무 이와이 슌지의 러브레터 나오는 장면 아니야? 약간 뜬금이었어. 왜 갑자기 여기서 멜로 감성으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요즘 또 대한민국 관객층에 꽤 많은 그 파트가 또 단순하게 가시죠. 주연 배우와 악당 배우 두 명이 잘생긴 남자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관객층이 여성분들이 많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냐? 서비스 컷이다. 이렇게 서비스 말씀드립니다. 컷이다. 서비스 이거다. 그래서 서비스 컷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영화의 완결성을 약간 떨어뜨리는 약간 급진적인 전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화를 먹여 살리는 감사한 컷이다. 이렇게 되게 사업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시는군요. 당연하죠. 그런 컷이 있어야 또 이제 보는 맛도 있고 즐거워지고. 그렇죠. 네네. 그걸 보고 이제 또 즐거운 마음을 가진 분들이 또 이제 영화 바깥에 있는 다른 자신의 분야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면 저 서비스 컷 얼마든지 넣겠습니다. 뭐 정치인이에요? 국회의원 나가요? 표표 여기 있습니다. 표표를 국회로. 표표를 현장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푸념이에요, 푸념. 그러니까 그 이와이 슌지 감성이었다, 좀 이런 느낌이었고, 반면에 제가 살짝 진짜 불만인 건 그 규남의 에필로그인데 굳이 그 청년 사업 그거 지원 그거 합격까지 양화대교에서 넣었어야 됐을까? 저는 그게 약간 조금 너무 프로파간다 같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앞에는 되게 장르적으로 기세 있게 탁 몰아치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에필로그에 그거 한 컷을 딱 넣으니까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자, 이러니까 자유 대한민국으로 어서 넘어오세요, 북한 사람들. 뭐 이런 느낌이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한테 대북으로 방송하는 느낌이었어요. 또한 그렇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입니다. 국뽕이 또 차오르게 만드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약간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영화에 약간 정치적인 느낌이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건 불가능입니다.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렇기도 한데 저는 이제 정치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서 빠져나와서 보면 약간 이런 느낌도 들었어.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약간 안 좋아. 뭐냐면 자, 웰컴 투 미생 라이프. 이제부터 시작이야. 너무 또 학고야. 나만은 쉬운 줄 알았니? 근데 이 주인공은 결국 그거를 합격하잖아. 물론 이후에 또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해피엔딩을 관대하게 팍팍 이렇게 딱 부여해 준 것 같아서 나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불편함 이런 거 다 떠나서 저는 약간 촌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긴 하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저는 그 현상의 그 나만 라이프 정말 응원합니다. 물론 근데 뭔 소리야? 아무리 뭐 약간 촌스럽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그거 이상의 어떤 에필로그 없었어도 되겠다 사실. 그래 그렇다니까. 그냥 딱 남한으로 가서 이제 뭐 잘 살든 못 살든 이제 앞에 그 아사모사하게 넘어갔던 것처럼 그것도 이제 관객들의 어떤 상상에 딱 바뀌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초반에 그 기세가 마지막에 갔을 때 너무 디테일해졌어. 앞에는 전혀 아쉬운 그런 거. 게 없다가. 어쨌든 뭐 그런데 이 탈주극이잖아요. 추격의 플롯이고 이 전반적인 어떤 추격, 도망, 액션 이런 건 좀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좋았죠. 그거 뭐 얘기해 뭐예요. 완전 그 일단 저는 딱 대표적으로 앵글이랑 편집 템포 이것만 해도 저는 다른 영화들 웬만한 여타 영화들보다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좀 뻔하긴 해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현상이 이제 갈대숲에 숨어 있는 귀남을 이제 저격하려고 하는데 네. 귀남이 이제 거기서 갑자기 총으로 막 다 전조등을 다 깨버려가지고 이제 딱 숨는 장면이라던가 그런 것들의 어떤 연출이라든지 액션 같은 건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렇게 그런 사격 실력이나 약간 이제 그런 연출을 넣는 게 조금 너무 영웅적으로 묘사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근데 10년간 복무했으면 좀 다르지 않을까요? 10년간 총을 쐈으면 다르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네.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노력들이 약간 액션 시퀀스에 있어서 좀 다양성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 느낌이어가지고 기세 플러스 노력이면요. 저희 이제 영화쟁이들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줍니다. 사실. 예. 그래서 저는 실험 정신을 좀 더 높게 치는 편인데요. 그래서 우리 빠지지 않는 액션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터커 그 훈도시 터커 아닌가? 뭐죠? 그 터커 그 드론캠이랑 막 이제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막 훈도시 막 그 욕실에서 영화 시작하는 거 카터 터커나 카터나 넷플릭스 오리지널 카터요. 예. 정병길 감독님.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실험적인 접근을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네. 높은 점수를 주긴 하는데 이런 이제 기세와 플러스 이제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약간 클래식한 표현들 이런 것들을 섞어서 거기에다가 약간의 새로운 시도를 넣는 거는 보는 사람들의 대부분한테 굉장히 좋은 만족감을 준다. 약간 이런 점에서 되게 어떻게 보면 기세 좋은 영화고 뛰어난 영화기도 하지만 이제 기존의 영화에서 가지고 있었던 흥미로운 지점들을 잘 섞었다. 약간 이런 되게 좋은 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저도 생각보다 액션 분량이 많은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의 어떤 액션은 충분히 볼만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들고 다만 이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큰 건 아닌데 중간중간에 개연성이 좀 없어 보이는 장면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장면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막 도망가면 되는데 홍사빈 배우가 연기한 동혁이 그게 뭐라고 갑자기 목걸이를 막 찾으러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답답한 인물 영화에 나오면 진짜 못 참거든요. 진짜 너무 답답한 거야. 목걸이가 뭐가 중요해? 네가 직접 가서 엄마를 만남되는데. 유독 그걸 참 못 참더라. 나 진짜 그거 너무 답답했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 갈대 장면에서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이제 규남이 나 이제 죽는구나 하는데 나침반이 깨져가지고 죽는구나 하는데 라디오 소리를 듣고 이제 남쪽을 찾아가지고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라디오가 켜져 있거든요 주머니에. 저는 그게 그동안은 지글지글 소리가 안 났으면서 갑자기 여기서 막 이러니까 그거는 좀 주머니에 계속 넣고 다녔다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좀 그랬다. 맞아. 야, 맞는 말이긴 한데요. 또 근데요. 기세로 넘어가야 되나요? 아니 그게 그 얘기가 아니야. 근데 반쯤 맞아. 근데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오락가락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래가지고 다른 여타 이제 명작 영화들을 이제 좀 씬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헬리콥터 소리가 안 들렸었어. 네. 예를 들면 이제 주인공이 도망가는 장면이었어. 헬리콥터 소리가 안 들리다가
갑자기 헬리콥터가 등장을 하는과 동시에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 영화에 그런 장면들이 많으니까. 그런 장면들 많죠. 그래서 흔히 이제 좀비 영화들에서 주로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것들 영화적 저는 허용이다. 사실 쉽게 동의는 안 되네요. 저는 헬리콥터랑은 좀 다르지 않나. 그거야말로 연출적 허용이고 라디오 그래요. 뭐 이것도 넓게 보면 뭐 제가 좀 관대하게 볼게요. 제가 좀 필터를 너무 촘촘하게 껴놨네. 그러니까 설명을 이제 물론 그런 완결성까지 완전히 챙기려고 하는 거 당연히 영화쟁이들의 병입니다. 병. 나 병 걸렸다. 예, 병입니다. 근데 일반 관객의 시점에서 보는 것도 좀 필요하다. 기세로 넘어갈 수 있다. 예, 이런 그래서 것 같아요. 약간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은 약간 사실 이런 거죠. 영화쟁이들 특유의 딜레마 뭐 있습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설명해야 되고 어디부터 생략해야 되지? 이 딜레마 있잖아요. 그걸 약간 너무 영화쟁이 시각에서 보는 것보다는 관객의 시각에서 한 번쯤 보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 알겠다. 그러면 그건 어떠셨어요? 이손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이제 주도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 산적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도망친 사람들 있잖아요. 그 무리. 그렇죠. 그거야말로 저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의 그 부발리니 사람들 거기 다 여성 위주잖아요. 거기도. 그러네요. 뭔가 그런 부분에서 연상이 들었는데 좀 어떠셨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외세 다른 세력이죠. 제3세력이 끼는 게 별로 적절하진 않았다고 봐요. 저도. 예, 그게 딱 등장했을 때 뭔가 잡히는 게 맞는 상황인데 안 잡히고 거기서 이제 약간 그러니까 사실 장치야 장치. 얘네들을 구해주게 되는.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서 확실히 매드맥스를 참고하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굳이 들어왔어야 했나. 왜냐면은 명확한 1대1 구도가 정확하게 보이는 작품에서 굳이 제3세력을 껴가지고 약간 이제 좀 더 이야기를 복잡하게 굳이 만들 필요가 있었는가. 그럴 필요가 있었나. 왜냐면 1대1 구도가 되게 흥미로웠어. 그렇죠. 그리고 기세가 좋았었는데 그렇게 제3세력 캐릭터들이 나오면서 어쨌든 대사가 더 생겨야 되고 약간 쉬어가는 캠프파이어 시간이 있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갑자기 템포가 확 좀 꺼지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도망가다가 걔네들이 등장해가지고 얘네랑 원래 추격하던 그 장교들 걔네들 세력이 갑자기 싸우기 시작해. 1대1 구도가 되면서 막 이렇게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막 오토바이 터지고 막 트럭 터지고 막 이러고 있어.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흥미로웠을 것 같아요. 근데 휴게소 느낌이 들었어. 어쩔 수 없어. 쉬어가는 코너. 나는 딱히 지금까지 너무 재밌었는데 왜 굳이 쉬어가야 되냐. 약간 이런 약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좀 더 기세로 몰고 가서 액션 장면을 한두 개 더 넣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시죠? 지금 이거 제작비가 100억이라는 거. 네, 순제는 80억이고 아마 손익분기가 100억 정도 더 넘겠죠. 마케팅 비용까지 하면. 뭐 어쨌든 그렇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마 100억 언저리일 건데 근데 그런 게 사실 제가 봤을 때 영화 여기서는 사실 배우분들이 정말 많은 부분을 살렸고 다른 것들도 저는 너무 좋았지만 일단 제작 예산이 이 금액으로 제가 봤을 때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감상이 아니다. 정말 잘 만들었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웰메이드다. 예. 피표님은 되게 좋게 보셨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구교환 배우님이 엄청난 힘을 썼다고 봐요. 구교환 배우의 공력이 좀 이 영화에 많이 투여돼 있다. 네. 솔직히 말해서 선배님들 제가 그 팬심이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탈주가 구교환 덕을 봤다. 그건가요 지금? 구교환 배우님의 역할이 컸다. 덕을 봤다라고 하기에는 다른 분들의 노력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립니다. 공이 컸다. 근데 구교환 배우님이 할 수 있는 약간 너무 많은 설명이 없이 그 캐릭터의 현재의 상태와 감정, 선택 이런 것들로만 그 인물의 과거를 설명하는 그런 공력 이런 것들이 주효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탈주를 구교환 팬으로서 너무나 재밌게 본 우리 표표님 이 영화에 대한 한 줄 평가와 등급 평가 좀 바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 줄 평가는 네.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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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아. 자, 불신검문 들어갑니다. 솔직히 준비 안 했죠. 아, 나 왜 한 줄 평가가 준비가 안 되지? 왜냐하면 선배님들 제가 알기로 표표님이 이 영화를 이 녹음일 기준 오늘 오전에 보고 오신 걸로. 저 사실 감상이 따끈따끈합니다 지금. 달려라 달려라 희망하여? 근데 사실 아, 아예 맞는 말이긴 해. 아예 생각을 안 하진 않았어. 어. 근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야겠다. 아, 희망아 달려라. 희망아 달려라. 어. 근데 희망아 달려라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도치법을 썼습니다. 달려라 희망아. 예. 달려라가 3번 들어간 이유가 있을까요? 그만큼 이 영화가 달리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럼 4번 들어가도 되잖아요. 달리고 또 달려라 희망아. 너무 길어서? 야 새끼야. 아, 제가 너무 꼬투리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한 줄평 해주셨는데 등급평가는 그러면? 등급평가 저는 B+ 드립니다. 오! 생각보다 낮네요? 왜요? 제가 그거보다 높거든요. 저 A- 드릴게요. 너 뭔데? 아, 저 바로 하겠습니다. 스포를 당했으니까 전 너무 재밌게 봐서 생각보다 A-를 드리고요. 한 줄 평가는 모든 걸 포기해왔던 자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자에게 물드는 이야기,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A-로 봤는데 표표님이 B+로 봤다니 조금 좀 뭔가 균형이 거시기하지 않나. 아 근데 별로 그렇게 튼튼한 B+는 아니야. 그러니까 확정적인 B+ 아니란 얘기지. 근데 그것보다 좀 더 높은 느낌이야. 내가 봤을 때. 약간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제 와서 말을 아니야. 바꾸시는 것 같긴 하지만 조용. 네. 어쨌든 저희가 오늘 이렇게 그렇게 A-로 수정을 하시는 거죠? A0 드립니다. 더 높네요. 아 너무 높나? 인플레이션이 오케이. A- 이거 A- 확정. 오케이. A-2개로 저희가 탈주를 굉장히 재밌게 봤다는 점. 네, 그 제가 감히 사실 그 배우님들께 약간 이런 평가를 드리는 것 자체가 조금 약간 나쁘끄럽긴 합니다만, 근데 영화 업계의 한 배우로서 어쨌든 이 배우님들의 정말 탁월한 연기력과 해석력 제가 진짜 너무 존경하고요. 그래서 저 열심히 뒤쫓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표도 열심히 달리고 달려라 표표야 하실 것. 네네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그렇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뭐 휴가 계획 다 잘 세우고 계시겠지요. 한 번쯤은 극장 나들이 하셔서 또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맞으시면서 탈주 같은 기세 좋은 영화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탈주 리뷰 해봤고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마무리하기 전에 네. 그 좋은 감상 얘기할 때 네. 재밌게 해보자고 우리가 챌린지를 한번 해봤는데 재밌었을까요? 선배님들 댓글 남겨주시면. 어떻게 들으셨는지. 네. 우리가 나쁜 얘기를 하더라도 나쁜 얘기만 하는 것이 항상 즐거운 것만은 아니다. 아, 그럼요. 호평을 할 때도 즐겁다. 예. 이런 거 우리 저희 한번. 오늘 굉장히 즐겁게 했습니다. 뭐야? 댓글 좀 합리화 아닙니다. 댓글로 많이 좀 남겨주세요. 예. 저희 댓글 고파요. 댓글이 사실 우리한테 정말 많은 힘이 되지 않습니까? 빛과 소금입니다. 네. 진짜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시느라 언제나 그랬지만 또 수고하셨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감사하다. 그저 감사하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표표님 조만간 또 나와주실 거죠? 아 당연하죠. 네, 조만간 또 표표님 모시고 한번 표표님 돌리러 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커스야?